울진에서 시작해 강원 삼척까지 번진 산불로 인해서 재난 사태가 선포된 가운데 산림 당국이 현재 헬기 60여 대와 인력 3천여 명을 투입해서 진화에 전력을 쏟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인 진화 작업이 재개가 됐는데요. 이성규 한국안전전문가 협회장 모시고 관련 내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날이 밝으면서 울진과 삼척 지역에는 모두 57대의 헬기가 동원이 됐습니다. 울진에는 소방 차량 140여 대, 그리고 삼척에는 60여 대가 배치가 됐고요. 1000여 명이 넘는 진화 인력이 나섰는데 일단 현재까지 산불 진화 작업 상황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어제는 밤이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진화를 하지 못했거든요. 예. 그래서 날이 밝아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헬기 진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헬기로 진화하면은 집중물을 살수하는 이런 작업이고요. 예. 또 하나 추가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드론을 활용해서 어떤 불의 방향의 어떤 범위라든지 방향을 확인한 다음에 이걸 소합을 해서 진화에 활용을 하게 됩니다. 특히 또 하나 이제 소방 인력들이 대거 투입하고 있는데요. 예. 이렇게 바람이 세게 부는 경우에는 어떤 주불을 사람 인력으로 소방 인력으로는 진화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진화 인력들은 확산 저지선을 수립한 다음에 확인한 다음에 더 이상의 확산을 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작업에 투입될 거고요. 예. 또 확산 같은 경우는 어떤 산골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이런 확산 저지 작업들을 주로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울진과 또 삼척 지역에는 건조특보, 강풍특보도 내려져 있어서 지금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오늘 중에 좀 진화가 가능할까요? 그렇습니다. 어제는 지금 강풍특보 중에서 강풍경보에서 오늘 오전에 강풍주의보로 좀 한 단계 조금 낮아졌습니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 다행입니다만은 예. 그래도 강풍주의보는 1초에 최대 풍속이 20m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람 인력으로 소방대원으로 진화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장비들, 어떤 헬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촘촘한 어떤 진화 작업이 세심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예. 정부에서는 지금 오늘 안에 지금 주부를 정리하겠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간부터 지금 오후까지 예. 날씨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으로 되고 있겠습니다. 그렇겠네요. 자, 그리고 가장 이제 그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지금도 잘 지켜내고 있는데 산림과 소방당국이 산불 진화도 진화지만 이 원전, LNG 기지, 송전선로 주변에도 장비와 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해서 주요 시설을 밤새 살수하면서 지켜냈습니다. 네. 이제 위험한 상황은 지나갔다고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저희가 좀 예상을 해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아마 원전하고 지금 LNG 저장소 이걸 보고 굉장히 예. 국민들이 많이 놀랐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원전이나 이런 LNG 저장소, 이건 LPG 가스랑 똑같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설비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설비들에 대해서는 애초에 건축할 당시부터 굉장히 안전하게 하고요. 평상시에도 산불 정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도록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하. 문제는 되지 않다라고 봅니다만 예. 그래도 이 산불은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요. 또 다행히 오늘 강풍의 정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예. 좀 더 유리하고 안심할 수 있는 원전이나 LNG 저장소에서는 안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조금 해보고 있습니다. 예, 산림청장도 오늘 일몰까지 산불 진화가 목표다 이렇게 말을 한 바가 있는데 예. 이게 또 주불이 진화가 된 후에도 강풍이나 뭐 잔불 때문에 재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그렇습니다. 경우를 대비해서 좀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산불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재발화거든요. 예. 지금 며칠 전에 지금 산불 난 것도 22번의 재발화가 있었다거든요. 예. 근데 재발화가 산불에서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산은 그 나뭇잎이 많기 때문에 광합 성장을 많이 해서 일반 지역보다 산소 농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산소 농도가 높고 또 하나 바람이 불기 때문에 재발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하나 요인으로 지적한다면 예. 높은 고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집니다. 온도가 낮아지면 공기가 압축이 되거든요. 공기가 숙축됨으로 인해서 산소 농도가 밀집되기 때문에 또한 산소 농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으로 산에는 재발할 수 있는 조건이 많이 되거든요. 예. 게다가 낙엽이 또 쌓여 있습니다. 낙엽이 쌓여 있으면 넓은 낙엽들이 쌓여 있으면서 가장 밑에 있는 속불들에 의해서는 이런 물로 살수를 하더라도 다시 바람에 의해서 재발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이런 안전 조치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저희가 이제 앞서 한상현 기자의 그 리포트 그 전화 연결을 통해서 피해 규모를 짚어봤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약간 상상이 안 되는 게 네. 축구장 면적의 8,500배에 해당하는 6,000헥타르라고 네. 하는데 이 정도 규모가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헥타르라고 하면 네. 100m거든요. 가로 예. 세로 100m. 근데 축구장이 100m하고 70m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0.78 헥타르 정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6천 헥타르니까 약 7, 8천 개, 8천 개 축구장이 소실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마어마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산불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 건데 불이 이렇게 삽시간에 번진 이유, 뭐 강풍이 가장 큰 원인일 테고 네.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또 하나는 습도거든요. 습도요. 습도. 네. 근데 올 겨울에 습도가 굉장히 낮았어요. 건조하다. 예, 어. 건조했는데 근데 이제 산불 났을 때는 이런 용어를 사용하거든요. 실효 습도라는 것을 이용합니다. 실효 습도. 네. 예. 근데 오늘 하루의 습도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주일 전, 한 달 전에 전체적인 습도를 계산합니다. 오늘의 습도가 10%였는데 작년에 습도 10%였다. 동일한 조건이 아니거든요. 그 전에 일주일 전, 한 달 전 눈이 얼마나 왔고 습기가 얼마나 있었냐. 이런 요인들이 실효 습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번에 올 겨울은 실효 습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이 날 수 있는 요건이 굉장히 높고요. 게다가 강풍까지 불었기 때문에 큰 확산, 대형 산불로 진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외국 같은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자연 발화도 그 건조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 발화도 생긴다고 할 정도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것만큼 지금 굉장히 건조했다, 메말라 있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연 건조, 나무와 나무가 마찰에 의해서 그러니까요. 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이런 경우가 굉장히 실효 습도가 낮은 아까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외국 이런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러니까 울진이나 삼척뿐만 아니라 어제 밤에는 강원도 강릉의 야산에서도 지금 불이 났고요. 예. 또 새벽에는 강릉 옥계면에서도 주택에서 시작된 불이 산으로 번지기까지 했는데 네,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는 서울에서도 지금 불이 났고요. 뭐 네. 부산에서도 났고요. 그래서 다행인 것은 지금 잔불 어느 정도 주불은 지금 진화된 걸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예. 그 데이터를 이제 보도된 걸로 보면 어제 하루 동안 8건의 전국에서 지금 불이 완전 났어요. 동시다발적으로 엄청 네. 지금 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이 이제 심각 단계로 이제 주의 발령까지 내려진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뭐 산 위치에 있는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지금 상태가 건조하기 때문에 어떤 산불 또 이런 가정 이런 소규모 불 이런 것에서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실효 습도가 이렇게 낮은 경우에는 네. 아까 저희가 뭐 불씨를 이제 가면 안 되겠지만 조그만 불씨에도 그게 불이 크게 번질 수도 그렇습니다. 있는 건가요? 그렇죠. 실효 습도가 굉장히 낮고 또 산에는 산소 농도가 높고 또 바람까지 있기 때문에 아주 쌓여 있는 밑에 있는 어떤 속불에 의해서도 예. 다시 재발해서 이렇게 큰 불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불도 주불이 제거됐다 하더라도 진화됐다 하더라도 내일이면 또 어느 덴가에서 또 다시 재발될 수 있는 요건이 지금은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처럼 동시다발적으로 8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바람도 바람이지만 네. 실효 실효 습도. 습도 그 외에는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또 지금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어떤 최근에 지금 산불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았어요. 최근 네. 몇 년 동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처음 대형 산불이 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생활하는 사람들, 어떤 산을 이용하는 사람들 또는 산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어떤 관전 관리 의식도 조금 느슨해 있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것도 간접적으로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전국적으로 산불이 좀 급증하면서 불씨 아까 말씀드렸던 불씨 관리에도 비상이 걸린 상황인데요. 자, 끝으로 산불로 인해서 피해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지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등반객들, 등산객들 좀 더 이런 안전 불감증에서 좀 벗어나야 될 텐데 그렇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예. 지금 우리가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행동으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또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의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의식이 높아지지 않는 한 행동으로 부합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등산객이나 우리 생활하는 전 국민들은 겨울뿐만이 아니고 안전에 대해서 충분한 어떤 대비나 어떤 의식을 갖고 행동을 해야 되고요. 특히 산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재발화가 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네. 내가 불씨를 던지지 않아도 내가 던진 쓰레기에 의해서
큰 대형 산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단단한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울진과 삼척 등 산불과 관련된 내용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 협회장 모시고 내용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